시골에는 그 당시에 수도가 없어가지고 마당에 보통 우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우물이 제일 깊고 물이 맑고 깨끗하다고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우물이 궁금해서 키도 잘 안 되는데 장독 뚜껑을 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게 뭐가 보였나 하니까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보는 하늘과 어느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하늘은 다르다는 걸 그때 안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구름의 움직이는 흔적이죠. 순간순간 거기서 사라져 버리니까 동그란 원 바깥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어떤 궤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하늘을 본다는 게.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떤 형상을 보고 연상하는 그런 놀이들 하잖아요. 뭐 이건 뭐 어떤 모양이야, 뭐 양떼 구름이니 무슨 구름이니 이런 이름을 붙이듯이 우리가 또 산을 가면 무슨 산 봉우리 이름을 어떤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는 그런 게 보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놀이면서 어떤 형상을 해석하는 어떤 체험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다는 거, 소멸한다는 거, 그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모두가 겪고 있는 어떤 현상이죠. 흔적, 소멸, 이런 사라진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라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쉬움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소중하고 때로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흔적이나 소멸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계천변은 제가 2003년도에 청계천변 멸종위기 생물 도감이라는 작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청계천, 제 개인적으로는 청계천 프로젝트라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그때 청계천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할 그런 어떤 기획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나가봤는데 난 어떤 작업을 할까 그런 고심을 했죠.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땅바닥에 뭐 쓰레기 버린 것들 뭐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어쩌면 이름 붙이기도 무서운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물들이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거창하게 학명을 붙이고 아주 과학적인 나름의 어떤 태도로 면밀히 관찰하고 채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연사 박물관을 연상할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저는 그 작품을 그 미물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거기는 그 미물과 그 사물과 우리네 삶과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양말 우리 사면은 왜 금속 은색으로 된 금속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조그마한 거. 그것이 발견된 장소 그러니까 거기 막 설명을 제가 막 붙여놨거든요. 서식지, 그러니까 청계 몇가 북쪽 남쪽 뭐 이런 표시를 다 해놨어. 그 얘기는 서식지가 거기란 얘기는 그쪽에 그 지점에 리어카로 노점상으로 양말을 팔고 있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 미물과 힘들게 사는 분들, 그의 어떤 연결 지점을 저는 다루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청계천을 보건공사 고가 없애고 복개로를 다시 다 파헤치고 생태하천으로 뭐 만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당시에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내쫓겼거든요. 저는 그 안타까움을 사실은 그 작품에서 다루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유물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가 경주에 살게 됐는데 경주에 있다 보니까 경주는 사실 유적의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유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에서 어떤 생물학적 상상을 했던 것처럼 경주에서는 고고학적 상상을 제가 했던 거죠. 사물의 선택 기준이라는 것은 흔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저의 선택 기준이라면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것.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삶과 아주 밀접한 것. 그래서 제 눈에 너무나 흔하게 보이고 계속 일종의 제 감각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어떤 주제를 도출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갈구가 있듯이 저 또한 그랬고요. 저의 경우 특히나 대학 다닐 때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작업 태도를 저는 작가로서 사실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주제 그런 태도로 매 전시마다 새롭게 하려고 늘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페인팅에 대한 거리두기를 해왔던 거죠. 본의 아니게. 제 전공은 회화고 제가 미술을 한 이유도 화가가 되겠다는 꿈 때문이었는데 그 페인팅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오히려 더 새롭게 느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작가로서의 어떤 조건과 그리고 제가 꿈꿨던 원래의 그 화가의 모습 그런 상상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페인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저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새로운 매체였습니다. 특히 캔버스보다는 특히 나무를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했다면 발견했다고 할 수 있는 제가 유심히 보게 된 어떤 형상들이 벽면의 얼룩이라든가 콘크리트 균열, 뭐 생채기 스크래치, 뭐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어떤 형상들, 이런 형상들이 포맷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카메라를 들고 뭐 3대4의 비율로 프레이밍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형상들은 프레이밍을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아주 다양한 형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시루떡을 잘라서 아무렇게나 잘라서 뭐 정사각형으로도 자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캔버스는 아무래도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반면에 나무는 뭐 너무나 자유롭죠. 그래서 나무 합판을 주로 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인공물인 콘크리트에서 자연의 형상을 유추해내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는 캔버스도 그러니까 화판도 자연적 소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에다가 주로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기예보 프로젝트 할 때 그 LMS에서 한 작품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무 상자에 뭐 어떤 오브제를 넣고 그 나무 상자 앞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어떤 텍스트가 써 있는 텍스트를 쓰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어떤 사물 오브제 안에 자연, 환경과 관련된 워딩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건강부터 시작해서 뭐. 그것도 다 자연적인 어떤 내추럴, 또 산소 같은 뭐 이런 깨끗한, 맑고 깨끗한 뭐 이런 단어들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자연과 환경에 관한 텍스트를 그 오브제에서 찾아서 그 유리면에 쓰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 작업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 문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계속 매스컴이라든가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여러 정부 뭐 각계각층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비닐봉지라든가 이런데 아주 과자 봉지 뭐 이런 데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웃긴 게 그게 대체로 잘 회수도 안 되고 버려져 가지고 환경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계속 환경 지구 환경, 지구 보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자연, 환경은 사회 문화 현상이다. 이미 우리 전 지구적인 사회 문화 정치 경제 현상으로서 자연이 존재한다. 자연이 소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이 아니고 그냥 사회 문화 현상이에요. 뭐 제가 생각하는 개념 미술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작업을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개념성을 추구해 왔어요. 늘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애를 써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 위해서 개념성을 제 작업에 아주 중요한 작업의 동력으로 써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어떤 개념, 주제, 심지어 개념도를 다 작성하기도 하고요. 본 작업보다는 오히려 글쓰기에 더 치중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작업의 어떤 행태가 개념 미술이라고 불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개념 미술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제 작업을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동력으로서 그 개념성을 추구해 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이 되니까 졸업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졸업 작품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생회에서 일종의 공식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그 1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딱 5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에 동참해 준 사람이 4명이 더 늘은 거죠. 그래서 그 4사람과 우리는 졸전하지 말고 졸전을 안 하는 졸전을 하자 이래가지고 한 게 졸전이 밥 먹여주냐 이런 타이틀로 전국의 4학년 미대 졸업반 학생들을 돌아다니면서 10몇 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꽤 많은 학교를 갔었던 것 같아요. 여러 학교들을 찾아가서 무턱대고 그냥 졸업반 4학년 실기실 어디냐 찾아가서 우리 이래서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서 졸업 작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이대로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걸 다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또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인터뷰한 것을 트럭에 TV랑 이렇게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순회 전시를 했죠. 그리고 각 대학의 졸업작품전 도록을 수집하는 대로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를 대관해서 전시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면 전시를 통해서 더 의미 있는 그 전시를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그런 기획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그때 상당히 좀 문제적인 어떤 전시로 조금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예. 제목은 겸재의 인왕재색에서 일부 빌려온 제목이고요. 앞에 미장이 붙었죠. 그래서 인왕재색은 인왕산의 안개가 개인 그런 산세를 그린 거라면 미장재색은 미장이 그러니까 시멘트에 마감을 이렇게 매끄럽게 흑선으로 이렇게 마감하신 분의 그 미장입니다. 그래서 그 미장이자 제가 붙인 산의 이름이죠. 미장산. 제가 어느 글에서도 썼었는데 뭐 미장재색을 적시해서 쓰진 않았지만 어떤 시를 썼는데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삶의 첩첩산중에 갇혀 흐느껴 우는 이 누오. 사실은 저죠. 아무 생각 말고 높은 곳으로든 낮은 곳으로든 어디로든 걸으셔요. 넘어져도 더 상할 데도 없으니
두려워 말고 마음 편히 걸으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셔도 괜찮아요. 미장재색의 모티브가 된 그 벽면의 산수를 본 것이 정말 첩첩산중에 갇힌 것 같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 상태가, 모든 상태가. 작업실은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뭔가 여기서 새로운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이젠 정말 작업하기 싫어, 그만하고 싶어 스스로 이제 그럴 정도까지 갔을 때였어요. 근데 문득 멀뚱히 정말 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있는 벽을 마주하고 가만히 있다가 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벽 속에. 그런데 이게 그냥 보이는 산이 아니고 이렇게 돌려야지, 90도를 돌려야 보이는 산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 이거 겸재가 그렸나? 혼잣말로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그림을 봤어요. 미상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그냥 얼룩이 생긴 건데, 그게 제 눈에는 겸재가 그린 인왕재색보다도 더 아름다운 어떤 절경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인왕재색입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시멘트의 어떤 벽, 길바닥에 콘크리트 노면, 아스팔트 도로 등등 제가 걷고 있는 이 길바닥과 내가 지나치는 골목에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집 담벼락에 생겨 있는 그런 형상들, 그것들이 다 산수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네.